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백성문 변호사도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공포한 뒤에 관보에 게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관보 게재에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7일부터, 오는 7일부터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쥐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할 경우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과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한동훈 장관 어제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요.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을 할 때는 대부분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폐쇄적으로 진행이 돼 왔지만 자, 이제부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대답도 해야 하고 물을 수도 있고 당연히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투명하게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언론에도 완전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해진 것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한동훈 장관이 밝힌 내용을 기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은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실의 업무였죠. 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굉장히 내밀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정수석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회 운영에 자주 출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얘기대로 인사검증단,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국회 감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언론의 감시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인사검증 기능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 명분을 강조했었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인사검증 시스템을 투명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말도 결국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굉장히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책임하에 인사 검증을 한다. 사실 인사라는 게요. 이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경험상 볼 때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잡음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인사 검증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이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게 아닙니까? 늘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졌죠. 네. 인사 잘못하면. 근데 유난히 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윤 대통령 얘기는 사정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럼 사정 기능을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면 법무부가 사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사정은 어디서 합니까? 공무원 사정은 안 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인사검증과 사정기능은 엄연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에 관한 것만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뒤 쫓아다니면서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인사 파일을 통해 가지고 검증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별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꾸 미국 사례 얘기하는데요. 미국 법무부 산하에 FBI가 있고 FBI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FBI는 법무부에서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인사정보관리단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걸 지금 똑같은 사례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국회 가가지고 검증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국회 뭐 감시 견제를 받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기존에도 비서실장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사수석이 잘 안 나가서 그랬지. 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많이 국회의원들한테 추궁도 받고 질타도 받았어요. 왜 인사검증 제대로 못하냐고. 그럼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인사검증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단장이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검증을 일으켰습니다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호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정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사정기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곳에서 담당해야지 사실상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사정에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영역을 일단 투명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에 일단은 그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고 비서실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정리된 자료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니까 마치 이제 법무부에서 이 사정 기능까지 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수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법무부는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장치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긴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 정보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관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되면 상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휘하에 검찰을 두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법무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검사가 4명 파견된다고 하는데 인사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포착을 했다고 하면은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검증 과정이니까 그럼 수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덮어버려요. 아니면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권한과 역할을 분산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기관 내에다가 다 몰아넣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소위 뭐 검찰에서 파견되고 이런 게 아니라 검찰 옷을 벗고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도 만약에 현격한 위법 사유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위 인사관리검증단 같은 경우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건 일단 기존에보다는 훨씬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두겠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분, 아까 삼권분리 원칙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대법관 인사나 이런 인사를 또 법무부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게 괜찮느냐 얘기를 하지만 그것 역시 민정수석실에서 바라보고 또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것이 일로 왔을 때 잘못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여기서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얘기하면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장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말에 이거는 많은 이제- 부분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잠깐 제가 얘기를 안 할 네네.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잖아요. 네. 청와대 참모조직은 대통령의 참모잖아요. 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원수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밑에 있는 조직하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조직을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는 지금 백성훈 변호사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느 기관에서건 일단 인사 검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같이 놓고 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